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제 요 장소를 빌려준 대행업체 사장님이십니다. 예, 박수모 대표님. 그래서 박사입니다. 네. 쉽지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기실로 이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이제 롯데에서 이제 만든 장소인데, 네네.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주방을 만들어도 이게 라이더 대기 장소가 되게 만들진 않는데, 롯데 차원에서도 이제 라이더들이나 이제 배송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알고 있는 대기 장소들도 만들어져요. 저쪽 안에 가면 좀 이런 추위를 가장 먼저 톡톡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우리 라이더 사회자가 얘기를 하시면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미 배달 산업이라는 이런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배달하고 싶은 욕구는 보이는데, 그것이 또 경쟁을 촉발하고, 그런 터에 이제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수요는 더 늘어나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여러분의 근무 여건을 통해서 연합되고, 그런데도 이제 기존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여러분의 보호장치는 아직 미비하다,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올 초가을부터 9월부터 특수노동자들을 뵙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1인차 배송노동자, 이른바 라이더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잘 들려주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듣고자 왔습니다. 취약계층, 특히 배달 라이더 플랫폼 노동자들 직접 현장에 만나시면서 그 고충과 어려움을 살피시기 위해서 며칠 전에도 그 99 센터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 만나실 때 언론에서 만났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얘기 들으시고 정부 정책에, 현장의 정책에 반영하시기 위해서 물어가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동안에 그 많은 그 분들이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연구도 하고 와서 인터뷰도 하고 수없이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바뀌는 게 없습니다. 제가 노동자 지원센터장으로 발령받고 1년이 아직 채 못됐습니다만, 제가 제일 먼저 이 송파 강남 쪽에 있는 라이더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조직화를 하고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결국은 법제도로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직접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또 책임보험, 종합보험을 본인 개인 돈으로 1800만 원씩을 들어가면서 여전히 그런 현실을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도와 그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다는 것들을 진짜 현장에서 생생히 들으시고 가셔서 그것들이 정말 필요에 와닿게 좀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 하나 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현재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목을 갖다 보니 많은 곳에서 이런 자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잠깐 지나가고 나면 또 시들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도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노동 존중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사실 많은 것을 바라고 뭔가 없었던 것을,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도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동일한 대우만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안전운전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보기 흉한 모습으로 운전하는 일도 있기는 하지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저희는 우선은 첫 번째로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20%, 업계의 최저 노동 임금에 대해서는 대략 200%가 향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철가망이라고 표현하는 3, 40년 역사 속에 저희 배달료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10년 전 그대로의 금액입니다. 그 금액으로 좁은 시간 안에 빨리 배송을 받고자 노력하는, 요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난폭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회사 측에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회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 라이더리 어떻게 되든 이 금액을 우리가 하겠으니까 이 금액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고가 나도 저희 탓, 물건이 늦게 가도 저희 탓, 다 저희 탓이고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은 지금 뭐 언택트 시대가 이렇게 도래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우가 지금 시점은 없습니다만 내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이 산업은 사실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산재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재보험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4대 보험을 전부 다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보험료 내는 것도 사실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측과 협의를 해서 그래, 보험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런 걸 동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측과 본인이 50%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래 말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있거나 심지어는 존속성이라고 하는 부분, 어느 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하루에 9시 출근해서 7시 퇴근하는 그런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존속성이 없어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고 70% 이상의 산재보험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 꼭 들자, 들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의 가이드라인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보험하고 책임보험하고 그 부분이 좀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종합보험을 들고 운행을 하는 게 맞는 원칙인데 그 보험금이 너무 한 7, 800만 원 되다 보니까 책임보험만 저희들이 들고 운행을 해요. 그러니 뭐 좀 사고가 나면은 책임은 그 금액이 넘어가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비싼 차들이 많으니까 부딪히면은 그 책임보험으로 좀 감당이 안 돼요. 그다음에 종합보험 불필요한 종합보험비가 700, 800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이라 그래서 나이도 되게 보면 책임보험 정도에서만 다 끝나요. 또 그런 부분이 좀 개선하려면 그때 한번 인터넷을 해도 공감을 해서 그걸 한번 해본다는데 아직도 연락은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한번 개선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그 대표님을 그 TV 화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피부가 이렇게 좋으신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이게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어떻게 건강 유지하시는지 나중에 덕담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넘기겠습니다. 저는 올해 1월까지도 같이 동료들이거든요. 오토바이 탔습니다. 라이더 출신이고 저희 센터장님이 라이더들 이렇게 이분들의 어떤 알아야 되니까 직접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저는 지역협력팀장으로 지금 라이더들을 같이 돕고 취약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1년 사이에 산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종 노동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근데 앞에 저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다 또 없어질 거예요. 뭐 택배 노동자가 최근에 막 여럿이 죽어나가고 했을 때 저희 라이더들은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이고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 어떻게 보면 자주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다치거나 그러면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했는데 노동자로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산재라든지 보험 체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듯이 유상운송 종합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제 나이가 53세인데 제 나이로만 하면 8,900이에요. 제 오토바이 잔존 가치가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오토바이 타고 1년에 8,900짜리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상운송 종합보험에 대해서 현실화돼야 됩니다. 책임보험으로 이렇게 타면요. 70%가 지금 산재에 대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서 가입을 권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상운송 종합보험을 거의 안 들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거의 라이더들 70%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보험료 때문에 보험 없이 책임보험만 갖고 합니다. 근데 요번 근래 보도에 나온 것처럼 책임보험만 가지고 운송을 했을 때는 이제 보상도 안 했겠대요. 그러면 라이더 혼자서 이제 다 감내를 해야 되는 건데, 근로자성을 못 받으니까 전속성이 없으니까 산재도 안 되고 보험 체계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이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이분들은 계속 없어지고, 이게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게 법제화 돼야 됩니다. 산재 꼭 돼야 되고요. 산재 적용제 신청서를 사업자가 내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번 택배 사태 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 그 권고 자체도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더들을 더 생각한다면 일단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가지고 보험 문제에 대해서, 산재 문제에 대해서 현실화돼야 된다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안전요금제라고 해서 화물도 안전요금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정의 요금제. 저희 앞에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 탈 때가 송파 지역에서 탈 때가 9년 전이었습니다. 9년 전 때 제가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는 돈이 2,700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올해까지 지금 현재 3,000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감안해도 9년 동안 300원 오른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더들이 얘기하는 것은 4,000원 안전요금제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요금제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타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된 것처럼 이제 라이더 의무교육에 대해서 무조건시켜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져가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현실화돼야지만 라이더의 안전 문제나 산업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젊은 사람이나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오토바이를 타고자 합니다.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타려고 하면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리스로 빌리거나 뭐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오토바이로 리스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고가의 보험료를 책정해서 하루에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를 뭐 택시기사가 사입하는 형식으로, 산업하는 형식으로 떼어가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지금 같은 날씨는 많이 타기가 힘들지만, 뭐 사계절 좀 마음이 좀 그런데요. 사계절 내내 배달을 하고 있죠. 아침 9시면 띵동, 자 지금부터 주문이 시작됩니다 되고요. 네, 저녁이 11시 정도 되면은 뭐 마감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수준이 흘러가는데,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서 허리펴기 간신히 하고 보면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혹은 많이 하시는 분은 30개, 40개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배달하고 나면은 뭐 사람에 따라 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제가 안전운전하고 좀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한 20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10여만 원 정도 법니다. 그렇게 되면은 5, 6만 원을 보험료와 자동차 리스비로 회사에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루 열심히 벌어서 가져가는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갈 때 뭐 택배나 퀵 서비스에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죠. 이것저것을 한꺼번에 뭉쳐서 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 받은 사람은 가는 길이니까 되지만, 마지막에 들리는 사람은 음식이 많이 식어서 가거나 취소를 하는 일이 있거나 늦어서 왔다 하면 그거는 또 저희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고객 비행이 시작됩니다. 네. 제가 봐도 아찔할 정도의 고객 비행도 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서로 헬멧을 벗고 앉았을 때는 동료이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만, 도로에 나가기 전에 헬멧 쓰고 나면 다 경쟁 상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곳, 내가 가까운 곳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잡아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안전요금제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사측에서 부담을 하거나,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해주신다면, 그런 최소한 우리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우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벌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가정이 폐가망신되는 수준의 막대한 보험료 혹은 사고 처리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구조만 된다면은, 지금 이 플랫폼 이 배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현상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 나라 가장 발달되어 있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져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롯데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 그 주방 이렇게 한꺼번에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다른 것은 없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계속 발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분명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무엇을 해달라는 말씀만 계속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좀 좋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락권 노동지원센터의 센터장님께서 주관을 해주시고 서울시 사업인데 다들 아시는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을 저희가 배달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이 하루 종일 내가 이만큼 벌리기 위해서 정말 경쟁을 하면서 타고 있는데 아침에 짜투리 시간 1시간, 2시간 정도를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배달함으로써 조금은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따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50세 이상의 라이더들 분이나 조금은 서툴러 갖고서 내가 이걸 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을 함께 모여서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보람도 갖게 되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켓이 플리즈라고 하는 플랫폼 회사의 자켓입니다. 여기 뭐 어떤 계약 관계나 그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어떠한 앱 그 프로그램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떠 있는 오더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 사업이라고 하는 그 리스트를 저희가 딱 준비를 해서 한 분에게 요 오더만 딱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안전하게 처리해 주세요. 그런 일들을 해주고 있는 회사거든요. 아주 착한 앱을 만든 회사입니다.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라이더들이 정말 무한 경쟁으로 서로 이렇게 밀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도모해 주신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섭씨 말씀 주셔서 죄송합니다. 커버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있고 최근에 관련해서 국감에 노동부의 질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면담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도 이제 처관이랑 간담회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게시설 같은 설치해주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근무하게 돼서 공유하는 것들을 계속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산재보험 관련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가입하지 않겠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반 돈을 내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요율을 좀 조정하자. 노동부에다 요율 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안을 좀 만들어 와라. 저희가 당에서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법안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스포노동자들 산재보험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사용주들이 가입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서 만나거나 이러지 않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하려고 저희가 법안을 냈고 지금 이번 11월, 12월에 그 법이 저희 민주당 굉장히 중요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대표님이랑 다 같이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토바이 보험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청에다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 라이더들이 어떻게 이 보험을 가입하겠냐. 당연히 가입 못하지 않겠냐. 그래서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랑 지금 금융감독원이 10월 15일에 만나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안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보험료 인하를 위해서 자차 부담금 관련한 제도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10월 말부터 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일상운송조합 보험료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할인이 가능한 게 있는지 그 영역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택배 노동자도 그렇고 사실은 택배 요금도 그렇고 조금 우리가 좀 현실화 시켜야 된다. 그게 기본 아니겠냐. 국민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안전요금제 문제도 저희가 한노위 차원에서 한 번 더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더 의무교육 이게 바로 이제 산업안전보호 시도에 따라서 사업주나 이제 그들이 교육을 시켜드려야 돼요. 그걸 노동부가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 의무교육 이런 것들도 아마 같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업종에 대한 그 정확한 법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이제 전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이거 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그 단계 훨씬 넘어서서 지금 특보라는 이름으로 자영업자라는 이름으로 다 내몰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산업은 발전해 간다고 하는데 개별 사람들로 보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법을 이제 생활물류 서비스법을 지금 제출을 했죠. 그래서 일단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그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각자 좀 하니까 전혀 통제가 안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등록제를 그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이 산업을 등록시켜서 정부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소비자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업체하고 그 책임을 나눠서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최소한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생활물류 서비스법을 저희들이 내서 그 법을 꼭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그 얘기를 몇 차례 얘기하셔서 그런 기본은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특보라고 하는 그 자영업으로 몰려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산업재의 그 산재보험이나 이걸 들을 수 있도록 또 고용보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장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거고요. 지난 9달 전 10월달,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는 그 대리운전하고 2륜차 서비스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걸로 합의를 했죠.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종사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문제는 현장에서 그것이 제대로 관철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약속은 해놓고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변한 게 없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현장 상태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점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을 한 것이 실제 현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고요. 또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일치론위원회가 그동안 그런 일을 해왔는데 사회적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업체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인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와서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틀을 만들어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하고 그것이 필요하면 법으로 아니면 필요하면 서로 계약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틀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전속성 문제이지요. 기존의 노동자 보호장치는 전속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계약 또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생활의 변화가 점점 비전속 노동자의 증가를 위해서 보이는 것이고 그게 이제 플랫폼 노동자도 대개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비정형 노동이나 또는 특수고용 노동이나 하는 것도 크게 해당되는데 기존의 법제가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죠. 제가 이 직전에 배웠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전형적인 그런 경우죠. 근데 앞으로는 시대가 발전할수록 비전속 노동자의 증가는 뭐 피할 재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생활물류, 택배, 대리운전, 라이더 이런 분들과 관련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 원식 의원이 말씀하신 생활물류 산업발전법을 해갖고 그동안에 노사들의 협의를 거쳐서 몇 가지 쟁점도 조정을 해서 법안이 나가 있어요.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조건인데 그건 출발에 불과하고 두 번째가
보험 문제라든가 이것이 법으로 다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가 대화나 또는 표준 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커버가 되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안전요금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린 그겁니다. 우리가 이 배달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싸고 빠르게 배달받는 것이 큰 매력인데 그 매력 뒤에는 노동자들의 혹사가 가려져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빨리 가야 되고 더 적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게 받고 더 빨리 받고 이게 이제 그 동전의 양면처럼 이쪽에서는 그게 매력이지만 이쪽은 혹사가 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국토부가 사회적 대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깨놓고 얘기를 하자. 시간 이거 괜찮으냐? 또는 요금 괜찮으냐? 심지어는 거기에 관련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공교롭게도 필수 노동 분야가 이 운수, 수송과 관계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업계하고도 특히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이 경우도 그 보험에 해당이 되나요? 자동차 보험? 네, 그렇죠. 그 보험업계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 의료계 또는 그 건강보험 이쪽 분야도 관계가 되고 혹시 그런 통계가 있나요? 라이더들이 어떤 질환이 많은지 실제로 그 통계는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많은 기관에서 라이더 실태 조사나 이런 걸 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예. 아마 올해 이후부터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게 굉장히 그런 실태조사 자체가 별로 안 돼 있더라고요.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누가 해놓은 거 그거밖에 없고요. 택배는 조금 조사가 돼 있어요. 아마 라이더들은 거의 안 돼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 조사를 해서 아마 틀림없이 근골격 계통과 심혈관 계통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심혈관은 과로 스트레스, 그다음에 근골격은 이렇게 아까 허리도 펴지 못하는 상태로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 고도의 긴장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건강진단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기 어려워.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걸 국토부가 그 사회적 대화를 시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소비자들까지 함께 상황을 보자. 그리고 당에서도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일부분으로서 참여를 하고 특히 이제 산재 보험을 받는 단계에 가면 이미 상당히 늦은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그 심혈관 계통은 그것이 어떤 것의 결과이기도 하고 더 불행한 것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짐작이 가시죠?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패스트푸드의 과다 섭취 이런 것들이 심혈관 계통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심혈관 계통이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 라이더들의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 안전사고 이런 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세밀하게 좀 덤빌라고 사회적 대화에서 그냥 제도 하나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고는 이 불행이 끝나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번 국토부를 좀 더 다그쳐서라도 그걸 한번 해볼게요. 예. 택배의 경우는 조금씩 그 공로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2,500원이 어떻게 배분되는가
너 보면 참 참담하게 그지없거든. 그나마 택배에는 좀 숫자도 많고 또 불행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사회적 관심이 좀 생겼는데 이제 대리운전, 라이더 이분들은 이제 막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분야라 갈 길이 바빠요. 그런 식으로 해볼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로 해야 될 것이 비전속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 이게 당장 급하다고. 그리고 노동법 전체 체계를 전속성을 전제로 하는 것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제가 그걸 노동부 차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반이 그냥 이번에 저 일자리 수석으로 바꾸려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기존의 노동법 체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생기고 갈수록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것이 현대의 노동 현장이다. 어떻게 이 전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출발부터가 달라져야 한다. 안 그러면 새로운 체계를 하나 만들는 것이 그런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표준계약 제도를 포함해서 노사단의 협약으로 계약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는 예컨대 보험을 그렇게 불안전하게 해가지고 커버가 안 되고 이 대리운전의 경우는 여기저기 보험을 중복가입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 회사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없는 돈에 어떻게 그걸 다 보험료를 세 군데 네 군데 내야 되거든요. 코를 받으려면 심지어 어떤 분은 대리운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렌트카였대요. 근데 렌트카인지 모르고 한 것은 운전자의 책임이다. 무슨 그런 이상한 재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다 그걸 알아요. 그런 참 비참한 일들이 숱하게 있어요. 많이 늦었지만 제대로 이제 따져보니 서강대 센터장님 처음에는 굉장히 따뜻하게 우호적으로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야단치죠. 예, 우리 남궁현 회장님, 선착센터장 팀장님, 왜 아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든 거에 이렇게 저희들도 힘들지만 저는 사실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큰 길가 지나가는데 뭐랄까 엄청 큰 바람이 있으니까 제 오토바이가 덜 움직여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대표님이 큰 나무처럼 이렇게 우뚝 서셔가지고 많이 바람막이가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